오늘 한국과 일본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일본과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였고 8월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갈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무려 7차례나 만나 이를 해결하려 시도하였지만 일본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제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사태를 고려해 영상회의식으로 진행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 회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였을 때는 한국이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일본이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재료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였죠. 실제로 한국이 주요 소재들을 이렇게 대부분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 다른 국가에 있는 공장을 통해 한국에 우회 수출하겠다. 그러니 제발 사달라 라며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삼성, LG, SK를 중심으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성공시켜버렸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공장 불화수소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하고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투입하겠다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이스라엘 등 첨단 소재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핵심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기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까지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한국이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LED 핵심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한국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질은 요오드와 구리 화합물 반도체를 소재로 한 것인데 이번 개발을 주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요오드와 구리 반도체가 질화관련 기반보다 10배 이상 강한 청색광 밝기를 자랑하고 장기적 소자 안정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질화관륨을 고품질로 만들어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세계 시장을 지배했는데 한국이 일본산보다 10배나 강력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소재를 개발해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죠. 이번 소식은 사이언스와 함께 글로벌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리며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로도 판매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출 규제는 일본이 시작하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독점하던 핵심 소재들을 능가하는 기술을 한국이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협상적 우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처럼 이번 사태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탈리아가 될 모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의 기본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될 희망이 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생을 이끌고 있는 공중보건서비스단 PHSCC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제롬 애덤스가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요청하였고 한국의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전했습니다. 35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사태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아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일본 우파 세력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지지이고 아베 내각은 한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얼마나 절실하였는지 한국에 결국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대놓고 한국의 외교부나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제보건규약 국가연락 담당관을 통해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 WHO에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발언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죠. 이렇게 전 세계가, 심지어 일본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시면 말이죠. 특히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워킹 스루, 전 세계 최초로 자동차에 탄 채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들 한국을 베끼겠다고 난리가 났죠. 미국의 CNN은 직접 기자가 한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시험해 보고는 혁신적인 테스트 방법이라며 환자들이 공중보건시설을 오염시킬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끝난다 라며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화를 받게 되고 부정적이면 문자를 받는다 전하며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본보기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래킨 한국의 워킹 스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언론사들도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워킹 스루 시스템을 앞다퉈 보도하였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공중전화 부스 형태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환자가 안으로 들어간 후 의사가 밖에서 환자를 검사하도록 설계되어 환자가 의사에 옮기는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설명하였습니다. 높이 2m에 넓이 0.5제곱미터로 만들어진 이 부스는 4개의 부스로 시간당 10명의 환자를 검사할 수 있고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도 쉽고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확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 30여 개 국가들로부터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단키트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곳은 SD바이오텍, 솔젠트, 시젠, 호젠바이오텍 이렇게 4개인데요. 특히 시젠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받았고 이번 달부터 수출 물량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민 이동 금지령을 선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이동할 경우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해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 심지어는 한국을 막았던 이스라엘까지 한국의 진단키트를 팔아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에는 진단키트가 부족하지 않다. 한국은 일주일에 14만 개의 샘플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며 한국을 롤모델이라 칭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주 누대에 걸쳐서 정말 번영을 이루고 이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국가를 물려주려고 하면은 바로 중국이 참 지금의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정말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멸공 작전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선진 자유진영이 총 집결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자, 관련 소식 알려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지침 이런 개정 움직임 보이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저는 반드시 중국 문제에 개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이 누구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못 막는다. 우리는 지구전으로 간다. 라고 선언했죠. 마치 이제 이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맞서서 정말 작은 힘으로 서한 지역에서 대장정을 시작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대장정한다. 라는 그런 이제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7월 30일 환구시보가 보도를 합니다. 시진핑이 지난 28일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당회 인사들을 만나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역사적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 국내외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하고 인민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30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전으로 인식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자, 여기 보면 자,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국가? 미국이겠죠. 어떤 사람? 뭐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일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 이 현재 이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서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내부의 사람들도 못한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 지금 그 중국이 GDP 만불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매슬로우의 어떤 그 인간 본연의 자아를 성취하는 이 자아 성찰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GDP가 많아지니까 아 내가 왜 난 하고 싶은 말 표현의 자유가 없지, 이제 이런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본연의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의 각종이요, 국내에서 반발하는 이 각종이요, 뭐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사상적, 그건 반드시 사상적인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강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민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억눌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전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또 소수민족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 억눌러 버려. 이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메시지는 안팎으로 이 불만은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이 선언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렵고 외부적으로 어렵죠. 내우외환입니다. 내우 뭐 지금 뭐 역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적인 역병의 이 스타트, 또 이 코로나19를 일부러 유포시켰다라는 의심, 뭐 너무너무 많은 의심들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홍수 관련한 엄청난 천재지변, 식량 문제 이런 것들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갑자기 이 검색에서 홍수 이런 검색도 막 못하게 하고 그 홍수 관련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이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뭐 미국이 1분기 GDP가 32%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 GDP 통계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중국은 오히려 V자 성장, 오히려 성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 통해서 소비재를 생산해서 전 세계 소비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전이든 뭐 의류든 이 전 세계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재가 지금 왕창 지금 얼었는데 어떻게 지금 중국이 그렇게 번영할 수 있나? 돈은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통계를 조작해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거 길게 갈 수가 없는 완전히 사상 누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분쟁, 이제 화웨이 이런 것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가 생겨나죠. 미국하고만 싸우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완전히 분노를 쌓았죠. 그리고 이 홍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 그리고 영국과 어떤 그 감정을 같이 하는 유럽 이런 나라들의 감정을 완전히 자극해버렸죠. 그리고 대외의 안보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전부 지금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진했던 1대1로 이게 완전히 이 중소국가들 착취하는 그 구조라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아주 고리로 완전히 착취해서 그 해당 국가의 사회 간접자원, 기간 산업을 그냥 빨아당겨버리는 이런 것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그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지금 벗겨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힘들죠. 그래서 내부의 불만은 가차없이 숙청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최근 3개월 내에 일단 보도가 된, 저희들 수준으로서 보도가 된 상황,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렵지 않다. 이 제목이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렵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인민이에요. 인민. 우리 분노하는 인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두려울 게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경문을 적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칭화대 같으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같은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출신이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쉬장룬 교수는 교수직 파면됐어요. 파면된 직후에 성매수 혐의로
지금 체포됐어요. 그래서 지금 형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몰려 있고, 화위안 그룹이라고 아주 큰 부동산 그룹인데 여기에 있는 런츠창 회장은 런씨, 그러니까 우리 말로 임씨예요. 임씨인데 런대포라는 별명이에요. 그 성은 이제 런씨니까 아주 말을 갖다가 막 그냥 대포 같은 말을 쏟아붓는다 해서 런대포라는 그런 별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새 옷을 입은 황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를 칭한다. 중공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없애다 보니 바이러스 위기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 시진핑 총서기를 대놓고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위안 그룹에서 회장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안에 체포됐어요. 아마 이 사람도 뭐 큰일 당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시사평론가 천재런이라는 사람인데, 시사평론가, 우리도 이제 유명한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이렇게 해서 방송 출연하고 글 적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명한, 정말 뭐 글빨 엄청 좋아가지고 막 지지자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삭제한 조치는 덩샤오핑이 지도자 종신제를 철폐하고 만든 지도자 임기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정치 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천재런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잡혀갔어요. 공무원 사칭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사칭해서 뇌물수수했다. 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일가족 전원을 체포를 했고, 이 천재런 씨는 지금 징역 15년형을 받았어요. 아니, 징역 15년. 사람 죽였나? 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니까 홍콩 보안법에서 홍콩 사람들이 뭐 민주다 뭐 이런 얘기하면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만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의 무력, 불만 이런 것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걸 또 무력 시위를 하죠. 7월 20일 초반에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호주, 일본이 연합으로 이제 이 남중국해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주도가 되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딱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때 나와서 무력 시위를, 우리도 할 수 있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우리가 이렇게 나섰으면 너 죽었어. 라고 또 무력 시위를 가소롭게 하는데 보겠습니다. 7월 31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남부정부의 해군 항공대가 H-6G 또 H-6J 등 최신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남중국해에서 주야간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주야간 이착륙 그리고 장거리 기습, 수상 목표물 타격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라고 하는데, 수상 목표물 타격, 그러니까 적의 군함을 공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6K 폭격기는 중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폭격기고, 여기는 H-6G 이 폭격기가 바로 중국 해군이 운영하는 폭격기예요. 그런데 이 H-6G가 대함 미사일을 2발밖에 장착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더 개량을 한 게 H-6J예요. J, 최신형이죠. 그래서 이 H-6J는 YJ-12, YJ-12라고 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게 4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나름 센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 6발을 달고 대함 수상 목표물 타격하겠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 항공모함 전단이 있을 때 이 훈련을 하면 미국하고 완전히 진짜 끝장 보자. 한번 붙자라는 말이 되니까 일단 미 항공모함이 빠져나가고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하고는 지금 이제 과시를 하는 겁니다. 야, 미국도 우리 때릴 수 있는데 주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까불면 확 알았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